참 이게 N번방 못지않은 정말 나쁜 사건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제 강간을 할 줄 몰랐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안녕하세요. 재화해범사무소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아니고요, 뉴스인데요. 제목이 이제 강간시킨 남성 징역 13년, 강간을 한 남성은 무죄, 이제 이런 제목의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뉴스를 지금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 판결이 어떻게 해서 나온 부분인지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사실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이제 3명이 등장을 합니다. 강간을 이제 시킨 A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여성을 강간했던 B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피해 여성, 이렇게 3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A라는 사람이 그 채팅하는 앱에다가 나는 35세 여성이다, 강간을 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 이제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B라는 남성이 그걸 보고 A라는 여성이 강간 어떤 상황극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A하고 이제 채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A가 이제 주소도 가르쳐 주고 이쪽으로 와라 해가지고, 결국에는 B라는 사람이 A로부터 전달받은 주소를 찾아서 그 집에 가서 실제로 그 피해 여성을 강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황당한 일이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신을 강간했으니 이게 얼마나 이제 큰 사건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A와 B가 이제 조사를 이제 받게 됐는데, A 씨 측 변호인이 이제 주장했던 것은 실제로 강간까지 갈 줄은 몰랐다, 장난삼아 한 것이었는데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게 이제 주된 주장의 취지였고, B라는 사람 측의 이제 변호인이 얘기했었던 것은 A 씨한테 완벽하게 속았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나는 강간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검찰에서는 이 죄명이 A 같은 경우에는 주거침입 강간 교사,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주거침입 강간, 이제 이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강간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그 피해 여성이 살고 있는 집이라든지 방에 들어가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제 주거침입 강간이라는 별도의 죄명이 따로 있습니다. 법에서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 이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은 당연히 없고요. 근데 그 검찰에서는 A 씨에게는 징역 15년, 그 다음에 실제로 강간을 한 사람한테는 이제 징역 7년을 구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등을 뒀던 이유는 결국 A라는 사람이 B로 하여금 강간을 하도록 처음부터 교사를 했던 부분, 죄질이 더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A 같은 경우에는 15년,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년, 이렇게 7년을 구형했는데, 판결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 같은 경우에는 징역 13년, B 같은 경우에는 무죄, 이렇게 됐고요. A에게는 징역 13년뿐만 아니라 이제 5년 동안 신상 정보를 공개 고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10년 동안의 이제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아니 실제 강간한 사람이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저도 뭐 그 사건의 모든 수사 기록을 전부 다 입수해서 검토한 건 아니지만요. 아마도 이제 제 추측컨대, 아마 제 추측이 거의 맞을 걸로 보이는데, 이제 B 입장에서 보면 그 피해 여성이 A로 착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강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서 간음 행위를 해야 되는 거고, 주관적으로는 그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간음 행위를 한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 B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부분은 성립이 됐죠. 강제로 이제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요건은 충족이 됐지만, 주관적으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한다라는 생각은 그 당시에 못했던 걸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결국 강간에 대한 고의가 없다, 주관적인 구성 요건이 충족이 안 됐다라는 취지로 결국 이제 무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리적으로 이게 어떤 부분에 이제 이론이 깔려 있냐면, 이제 형법상으로는 간접정범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간접정범은 뭐냐면,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 또는 과실로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을 이용해서 어떤 범행 행위를 한 경우에 이제 정범으로 처벌을 하는 조항인데, 법에서는 이제 교사 방조 예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지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제로 강간을 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이용해서 강간을 하게 만들면 내가 사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이제 이론이죠. 그래서 형법상에도 명백하게 규정이 돼 있고, 근데 재판부 설시 내용에 보면은 미필적 B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제 이런 취지로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재판부에서 봤을 때 B는 피해 여성이 A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전혀 의심을 하긴 좀 어려웠었다라고 인정이 된 거죠. 물론 이제 피해 여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이제 억울한 판결이 아마 될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일단은 검찰에서는 분명히 이제 항소를 할 걸로 보입니다. 아직 뭐 오늘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항소를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앞으로 일주일간 지켜봐야 되지만, 아마도 제 예상컨대는 분명히 이제 항소를 할 것이고, 항소심에서는 이제 B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아마 더 심층적으로 판단할 걸로 보여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죄질이 정말 안 좋죠. 그 사실관계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피해 여성이, 그러니까 A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살던 여성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아마 지켜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에 현관 번호까지 다 알아냈었다고 합니다. A가. 그리고 실제 B가 성관계를 이제 하고 있을 때 직접 피해자의 집에 가서 뭐 살펴보기도 했다고 해요. 참 이게 N번방 못지않은 정말 나쁜 사건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제 강간할 줄 몰랐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뭐 재판부를 기망하는 행위 아닌가. 본인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벌을 피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제 변소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A에게는 징역 13년이 선고가 됐고, 그래서 이제 관심사는 과연 이제 B에 대한 그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부분으로 좁혀지게 될 것 같은데, 분명히 바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라든지 모든 증거 기록을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미필적 고의에 대한 부분 때문에 무죄 판결이 된 사건이라서 미필적 고의 관련된 부분은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이라든지 대법원 상고심의 판결을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향후에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고 그 부분 관련해서 다시 한번 안내하는 영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